건축비가 높아져가지고 이 건축비 대비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 방금 상담이 끝났는데 상담하신 분과 얘기를 하면서 요거는 영상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총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상담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건물을 보다 보면, 어떤 지역을 한정해 놓고 건물을 보다 보면, 알아보다 보면 가격이 낮은 것들이 있어요. 싸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가보면 예를 들어서 뭐 좀 골목 안쪽에 있다던가, 사도를 좀 끼고 있다던가, 아니면 건물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던가, 아니면 막다른 집이라던가 뭐 이런 요건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요건이 아닌 그 앞에 나와 있는 것들보다 확연히 싸요. 그러면 이거 가격이 싸니까 내가 접근하기 쉽고 왠지 만만하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건물은 정말 가격이 싼 것일까? 네, 싼 건 아니에요. 가격이 낮은 거지 가격이 싼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그대로 쓸 거라면은 현재 있는 임대 현황에 따라서 월세 수익률 이런 것들 따져서 해보면 알 거고, 그게 아니라 사서 우리가 새로 신축으로 지을 경우에는 그거 반드시 설계해 봐야 돼요. 설계를 해보면 이게 가격이 싼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구나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안쪽에 있다 보니까 깎이는 면이 많아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면적을 다 못 찾아 먹구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왜 못 찾아 먹어? 높이 올리면 지을 수 있는 거, 그 용적률 다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하여간 들어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원래는 5층까지 지었을 때 이 용적률이 뭐 예를 들어서 200평이 나와야 되는데 8층까지 지어야 돼요. 막 높이 올려야 돼요. 그러면 올리고 보니까 한 층당 예를 들어 면적이 작아서 임대 주기가 애매하거나, 한 층 올릴 때마다 건축비가 높아져가지고 이 건축비 대비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내가 싸다고 느껴지는 거는 사실은 전 싸다고 얘기하기 그렇고, 가격이 낮은 거는 그 낮은 거에 이유가 반드시 있는데, 그 낮다고 해서 정말 이거 뭐 저평가된 건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주인이 모르고 이렇게 내놨는가, 이렇게 그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그거의 효용을 설계를 해서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고 나서 설계해 보면 그때 가서 황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가격이 낮은 것들은 그거의 효용을 반드시 확인해보고 판단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50평 건물, 바닥 면적 50평이랑 저 뒤에 있는 거 50평이랑 비교해보니까 훨씬 싸네? 이거 해볼까? 덜컥 했다가는 곤란한 상황 겪을 수도 있다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물 한 잔 먹고 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거는 꼭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어디는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어, 여기는 아직 안 올랐어, 여기가 앞으로 오를 게 많으니까 여기에 사서 앞으로 시세 차익 보는 게 맞지 않겠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고등학교 때 우리 한 반에 뭐 50명이, 뭐 30명 있다고 칠게요. 30명이 있는데 그 30명 중에 공부를 28등 하는 친구, 성적이 28등인 친구가 성적 상위권 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어렵죠. 그거 어려워요. 지금까지 기초가 없었고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부동산 투자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는 지역은 뭐 별 볼 일 없었는데 가격이 엄청 올랐었어. 완전 개발이 안 된 뭐 지방에서 무슨 거기에 그 지역을 재개발하거나 뭐 신도시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수도권에 인접했어요. 공부로 치면 30명 중에 한 15등, 13등 이 정도는 되는 위치예요. 적어도. 그런 데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만, 완전 변방, 예를 들어서 25등, 뭐 30명 중에 25등, 30등 이 사이에 있는 지역은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뭐 이 TV에 나와서 연예인들이 10년 전에 6억 주고 샀는데 지금도 6억이에요. 왜? 29등이었어요. 이 친구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학교는 졸업해서 그 공부에 대해서 측정할 일은 없겠지만,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그 시간이 지나도 성적이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수도권과 어느 정도 인접해서 얘가 공부로 쳤을 때는 뭐 10위권 내다 뭐 이렇게 한다면 얘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장기간 묻어두고 싶거나 묶어두고 싶다면 뭐 그런 데 하는 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런 선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1등
하는 친구가 다음에도 1등을 할 확률이 있고 그 다음 그리고 좋은 대학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20등 뭐 이런 친구들보다 성적순으로 이건 뭐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하는 게 저는 제일 안정성이 높다. 성장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테크에 있어서 안정성이 기반이 된 성장성이지 성장성만 있고 안정성은 없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도박에 준하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안 올랐으니까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좀 넓게 생각해보고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해야지 그냥 여기 지금까지 안 올랐으니까 앞으로 오르겠지 지금까지 28등 29등 하던 친구가 앞으로 성적이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 두 번째 얘기고요. 세 번째 신축을 하면 싸다. 네, 오늘 오신 분이 식품 제조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분이 자기가 이제 돈을 더 버는 건물을 사면서 좀 득이 되려면 있는 건물 사는 것보다 내가 건물을 구축을 사서 철거하고 지으면 좀 더 싸게 사거나 내지는 더 많은 비용, 그러니까 그 자산적인 이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그분이 식품 제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식품을 그분이 만들어 놓은 거를 사는 게 쌀까요? 아니면 제가 제조를 하는 게 쌀까요? 그분이 이미 시간 들여서 설비해놓고 뭐 해서 그걸 사는 게 맞지. 제가 이거 하나를 먹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서 싸게 쓴다. 이거는 맞지 않거든요. 물론 이런 식품이야 내가 쓰는 금액 뭐 이렇게 먹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전혀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부동산 뭐 예를 들어서 몇십억 되는 건물을 비유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예 다르진 않아요. 왜?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한다면 있는 건물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득을 덜 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직접 건물 사가지고 철거하고 짓는 게 내가 득을 더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 그 생각에 어떻게 보면 동의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나 그리고 안 해본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뛰어들어서 해본다는 거는 또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무조건 득이 된다? 잘못된 실수 하나로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건물을 짓다가 다시 부시고 다시 짓는 경우도 있고 이건 물론 아주 잘못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짓고 보니까 뭐 누수가 많아가지고 뭐 문제가 크기도 하고 아니면 짓다가 멈추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런 경우는 100% 당하지 않을 거야. 난 제대로 확실하게 할 수 있어.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나는 어느 정도 알아. 그렇다면 저는 이거 추천해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이게 돈이 남는다, 더 이득을 본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리고 최근에 건축비가 엄청 올랐어요. 철근 가격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들여서 짓는 것보다 이제 지어놓은 거 예를 들어서 몇 달 전 작년에 지어놓은 걸 사는 게 더 싼 경우도 있어요. 뭐 다 그러냐? 그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만들면 무조건 싸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그 과정이나 아니면 뭐 건축을 하거나 내지는 뭐 명도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도와주거나 내가 어느 정도 안다면 뭐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게 득이 될 것 같아 하고 시작해 보는 거는 리스크가 꽤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상담을 하면서 제가 요 세 가지는 꼭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방금 상담이 끝나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강남 꼬마 빌딩에 대해서 쓴 책이 이달 말, 그러니까 8월 말이나 9월 초에 출간 예정이 있는데요. 책 제목은 나는 아파트 대신 강남 꼬마 빌딩을 산다. 요걸로 픽스가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이 뭐 늦으면 9월 초, 정말 늦으면 9월 중순 될 것 같네요. 그때 출간이 될 건데요. 그 책의 초판, 제가 처음에 썼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초안의 내용 중에 일부를 영구명 부동산 연구소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로 신청해서 볼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그거에 초안이 궁금하신 분은 한번 신청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